이번 시간에는 파이썬의 내장 자료 구조 중 튜플, 세트, 딕셔너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할 내용의 목차를 보겠습니다. 튜플은 리스트와 비슷하게 여러 개의 요소를 하나의 컬렉션으로 묶어 관리할 수 있습니다. 리스트와 달리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한번 정의된 후에는 그 값을 변경할 수 없는 튜플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세트는 중복되지 않는 요소들의 모임을 표현하는 자료 구조로 요소 간의 순서가 없는 컬렉션입니다. 리스트나 튜플은 중복을 허용하지만 세트는 중복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딕셔너리는 키와 밸류, 값의 쌍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자료 구조입니다. 챗 GPT로 딕셔너리 실습 이 세션은 파이썬 딕셔너리 실습을 챗 GPT로 의뢰를 해서 프로그램을 얻고 수정해보는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엑서사이즈는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면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튜플은 리스트와 비슷하게 여러 개의 요소를 하나의 컬렉션으로 묶어 관리할 수 있지만 리스트처럼 값을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튜플은 리스트와 비슷한 데이터 구조이지만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리스트와 마찬가지로 인덱싱, 슬라이싱, 포 반복문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튜플을 생성할 때는 소괄호를 이용하거나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각 항목은 콤마로 구분됩니다. 소괄호를 이용해서 비어있는 튜플 형식의 윅스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초기값을 가진 튜플입니다. 괄호를 생략해서 튜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윅스의 각 항목은 리스트와 마찬가지로 인덱스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항목이 하나뿐인 튜플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튜플에서는 소괄호를 생략하고 항목들을 콤마로 분리하여도 자동으로 튜플이 생성됩니다. 튜플을 정의할 때 단일 요소로 이루어진 튜플을 만들려면 그 요소 뒤에 반드시 콤마를 붙여야 합니다. 아래의 예제를 보겠습니다. country는 항목이 하나뿐인 튜플입니다. 그래서 항목 뒤에 콤마를 붙였습니다. city 또한 항목이 서울 하나뿐인 튜플입니다. 그래서 항목 뒤에 콤마를 붙였습니다. 타임 메소드를 확인해 보니 country와 city는 튜플 형식입니다. 그러나 콤마가 없는 month는 JAN이라는 문자열을 저장한 변수입니다. 튜플이 아닙니다. 튜플의 항목도 인덱스를 사용해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윅스 1은 윅스의 두 번째 항목인 TU2를 내보냅니다. 하지만 튜플에서 항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윅스의 인덱스 값 1을 Tuesday로 바꾸려고 하면 다음과 같이 에러가 나타납니다. 튜플은 read only 해서 읽을 수만 있고 다시 수정할 수 없습니다. 튜플도 리스트와 마찬가지로 for 반복문을 이용해서 항목들을 하나씩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윅스는 7개의 문자열 요소를 가진 튜플입니다. 윅스 튜플의 각 요소를 순차적으로 변수 i에 할당하면서 반복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리스트와 튜플은 서로 다른 데이터 구조지만 튜플 함수와 리스트 함수를 사용해서 손쉽게 변환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의 액세스 속도를 높이고 싶을 때 튜플 함수를 이용해서 리스트를 튜플로 변환시킬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수정할 일이 생길 때 리스트 함수를 이용해서 튜플을 리스트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리스트 타입을 튜플 형식으로 변환해보고 튜플 형식을 리스트 타입으로 변환해보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리스트 타입에 서울, 부산, 제주를 가진 시티 리스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튜플 형식으로 변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튜플 형식의 시티 튜플을 출력을 해보니 소가로 형태의 튜플로 보여집니다. 다음에는 소가로 형태의 튜플 데이터입니다. 이 튜플 데이터를 리스트 형태로 바꾸고 나면 대괄호 형태의 리스트가 보여집니다. 지금처럼 튜플과 리스트를 각각의 함수를 이용해서 변환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튜플 패킹과 언패킹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튜플 패킹은 포장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 개의 데이터를 하나의 튜플로 묶는 것을 튜플 패킹이라고 합니다. 문자열, 숫자, 논리 타입 등 다양한 데이터 유형을 하나의 튜플로 묶어서 하나의 변수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튜플이 아닌 여러 데이터를 튜플로 묶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드는 레드, 사, 다이아몬드, 트루, 문자열, 숫자, 문자열, 논리형 데이터를 하나의 튜플로 포장한 것입니다. 여기서 카드는 레드, 사, 다이아몬드, 트루 값을 가진 튜플이 됩니다. 튜플 언패킹은 포장을 푼다라는 의미로 하나로 묶인 튜플의 데이터를 각각 개별 변수에 할당하는 과정을 튜플 언패킹이라고 합니다. 튜플의 각 요소를 여러 변수에 각각 저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 B, C는 1, 2, 3이 있는데 튜플 1, 2, 3을 A, B, C 변수에 할당할 수 있습니다. 즉 A는 1, B는 2, C는 3에 할당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A, B, C, D는 카드가 있습니다. 카드 튜플 요소를 A, B, C, D라는 변수에 각각 할당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A는 레드, B는 4, C는 다이아몬드, D는 트루 값을 가지게 됩니다. 패킹은 여러 개의 데이터를 하나의 튜플로 묶는 과정입니다. 카드는 레드, 4, 다이아몬드, 트루에서 레드, 4, 다이아몬드, 트루라는 4개의 데이터가 하나의 튜플로 포장된 것입니다. 이때 카드는 튜플 레드, 4, 다이아몬드, 트루를 가리키게 됩니다. 튜플 언패킹은 묶인 튜플을 개별 변수로 풀어내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A, B, C, D는 카드 구분은 튜플 카드에 포함된 4개의 요소를 각각 A, B, C, D에 할당하는 것입니다. A에는 레드, B에는 4, C에는 다이아몬드, D에는 트루가 저장됩니다. 이렇게 튜플의 각 항목이 언패킹되어 개별 변수에 저장됩니다. 다시 한번 패킹은 여러 데이터를 하나로 묶는 과정이며 언패킹은 묶인 데이터를 다시 개별 변수로 풀어내는 과정입니다. 콜의 실습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패킹은 여러 데이터를 하나의 튜플로 묶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레드, 4, 다이아몬드, 트루는 4개의 값을 카드라는 튜플로 포장하였습니다. 언패킹은 튜플의 각 요소를 개별 변수에 할당하는 과정입니다. 카드의 4개의 요소를 각각 변수 A, B, C, D에 풀어서 저장합니다. 그렇다면 A에는 레드, B에는 4, C에는 다이아몬드, D에는 트루가 할당됩니다. CTS는 튜플 형식입니다. C1, C2, C3는 CTS 구문을 통해 튜플을 언패킹하면서 C1에는 첫 번째 요소 서울이 할당되고 C2에는 두 번째 요소 부산이 할당됩니다. C3에는 나머지 모든 요소를 리스트로 패킹하면서 제주, 성남, 인천이 할당됩니다.
student는 알렉스 90, 100, 95 이름과 성적을 포함한 튜플입니다. name score는 student 구문을 통해 튜플의 각 요소를 언패킹하여 name에는 알렉스, score에는 90, 100, 95가 할당됩니다. enumerator 함수를 통해서 리스트나 튜플을 받아서 각 항목에 대해 인덱스, 항목 값 형태의 튜플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 이 함수를 사용하면 인덱스 값과 항목 값에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리스트 타입에 애플, 바나나, 그레이프가 있습니다. enumerate 함수를 수행한 후에는 튜플 타입으로 0, 애플, 1, 바나나, 2, 그레이프로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ities는 서울, 부산, 제주 3개의 도시 이름을 포함한 튜플입니다. enumerate 함수는 반복 가능한 객체의 리스트나 튜플 등을 인덱스와 함께 반환하는 함수라고 했습니다. enumerate cities는 각 도시 이름과 그에 해당하는 인덱스를, 즉 0부터 시작하는 인덱스를 묶어서 튜플로 생성합니다. 결과적으로 enumerate cities는 0, 서울, 1, 부산, 2, 제주와 같은 튜플 등을 반환합니다. 지금까지 튜플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이런 튜플의 특징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튜플은 변경이 불가능한 객체입니다. 리스트와 달리 값이 고정되어 메모리 사용 효율이 높습니다. 이로 인해 반복 작업에서 리스트보다 빠르게 작동되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튜플을 좌변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여러 변수의 값을 간단하게 할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통 튜플의 언패킹이라고 하였습니다. 중복되지 않는 요소들의 모임을 표현하는 자료 구조로 셋이 있습니다. 셋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트 자료 구조는 수학의 집합을 구현한 자료 구조로 고유한 값들만 저장할 수 있습니다. 세트는 항목들의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 항목들 사이의 순서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인덱스로 접근할 수 없으므로 리스트나 튜플과 달리 인덱싱과 슬라이싱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세트를 생성하려면 중괄호를 감싸고 각 항목은 컴마로 구분합니다. 만약 공백 세트를 생성하려면 세트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트를 만들기 위해서 중괄호를 사용했습니다. 공백 세트를 생성하기 위해서 세트 함수를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초기 값을 가진 values 세트입니다. set 함수를 사용하여 리스트로부터 세트를 생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세트는 집합이기 때문에 항목이 중복되면 자동으로 중복된 항목을 제거합니다. 문자열로 된 세트를 생성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때는 각 문자들이 하나의 항목이 됩니다. 아래 코드에서는 set 함수를 사용하여 리스트와 문자열을 세트로 변환하는 예입니다. 아래 코드는 넘버스는 10, 20, 30, 10, 20, 30 리스트를 세트로 변환합니다. 세트는 중복된 값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중복된 10, 20, 30이 제거되어 세트는 10, 20, 30이 됩니다. 이 코드는 문자열 hello를 세트로 변환합니다. 이 문자열의 각 문자가 세트의 개별 항목이 됩니다. 이 경우에도 중복된 문자 L이 제거되어 세트에는 HELO가 됩니다. 출력 문자는 순서와 상관없이 중복이 제거된 문자의 집합이 나옵니다.
세트에 대해서도 enumerate, len, max, min, sort, sum 등의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numbers라는 세트가 있습니다. len 함수는 세트에 포함된 항목의 개수를 뜻합니다. sum은 항목에 포함된 숫자의 합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max는 세트 안에서 가장 큰 값을 반환하고 min은 세트 안에서 가장 작은 값을 반환합니다. in 연산자를 사용해서 어떤 항목이 세트 안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cities라는 세트가 있습니다. 항목으로 서울, 부산, 제주, 성남이 있습니다. 성남이 city 안에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if 성남 in cities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세트 자료 구조는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 항목 간의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덱스를 가지고 세트 안의 항목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포 반복문을 가지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cities라는 셋 자료 구조는 서울, 부산, 제주, 성남의 항목이 있습니다. for i in cities 구문을 통해 cities 세트의 각 항목을 변수 i에 할당하면서 반복문을 실행합니다. 출력된 결과는 세트는 순서가 없기 때문에 다르게 매번 출력될 수 있습니다. 세트에서 정렬된 순서로 항목을 출력하기 위해서 sorted 함수를 사용합니다. cities는 서울, 부산, 제주, 성남 4개의 문자를 포함하는 세트입니다. 세트는 중복을 허용하지 않으며 항목 간의 순서는 없습니다. sorted city는 cities 세트의 항목들을 알파벳 순서로 정렬하여 반환합니다. 세트 자체는 순서는 없지만 sorted 함수를 사용해서 항목들을 정렬하여 출력할 수 있습니다. 튜플과 달리 세트는 변경 가능한 객체입니다. 항목을 자유롭게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add 함수는 세트에 새로운 항목을 추가할 때 사용합니다. 세트는 중복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이미 존재하는 항목을 추가하려면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remove 함수는 세트에서 특정 항목을 삭제할 때 사용합니다. 만약 삭제하려는 항목이 없으면 키 에러가 발생합니다. clear 함수는 세트의 모든 항목을 삭제하여 빈 세트로 만들어줍니다. 아래 코드에서는 세트의 요소를 추가하고 제거하는 방법을 설명하였습니다. 초기 세트 cities에는 서울과 부산으로 생성합니다. add 메소드를 사용해서 세트에 제주를 추가합니다. 세트에 없는 요소이므로 추가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남을 세트에 추가했습니다. remove 메소드를 사용해서 세트에서 서울을 제거합니다. clear 메소드를 사용해서 세트의 모든 요소를 제거하니 세트는 비어 있습니다. 세트 부분 집합 연산입니다. 세트에서 앵글 브라켓이나 is subset 함수를 이용해서 어떤 집합이 다른 집합의 부분 집합인지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앵글 브라켓 기호를 여는 꺽쇠 가로라고도 하죠. 이 부분 집합이면 true를 부분 집합이 아니면 false를 반환합니다. city1이라는 세트는 서울, 부산, 제주가 있습니다. city2는 서울, 부산, 제주, 성남, 인천이 있습니다. city1은 city2의 부분 집합인가요를 다음과 같은 기호로 표시하거나 city2는 city1의 부분 집합인가요를 is_sub 함수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city1은 city2의 부분 집합이므로 참을 반환하고 city2는 city1의 부분 집합이 아니니까 false를 반환합니다.
세트의 교집합, 합집합, 차집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합집합은 두 개의 집합을 합하는 연산으로 vertical line이나 union 함수를 사용합니다. 교집합은 두 개의 집합에서 겹치는 항목을 구하는 연산으로 %, 연산자나 intersection 함수를 사용합니다. 차집합은 하나의 집합에서 다른 집합의 요소를 빼는 것으로 마이너스 연산자나 디퍼런스 함수를 사용합니다. 아래 예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컨트리 1은 코리아, 프랑스, 차이나를 포함하는 세트입니다. 컨트리 2는 저머니, 코리아, 프랑스, 재팬을 포함하는 세트입니다. 컨트리 1.union 컨트리 2는 두 세트의 모든 항목을 포함하는 합집합을 반환합니다. 합집합은 두 세트의 모든 항목을 포함하며 중복된 항목을 제거하면 됩니다. 컨트리 1.intersection 컨트리 2는 두 세트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교집합을 반환합니다. 교집합은 두 세트 모두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항목만 포함됩니다. 컨트리 1.difference 컨트리 2는 컨트리 1에는 있지만 컨트리 2에는 없는 차집합을 반환합니다. 차집합은 첫 번째 세트에 포함되지만 두 번째 세트에는 포함되지 않는 항목만 포함됩니다. 지금까지 세트에 대해서 공부하였으니 예제를 풀어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다음은 새 친구들이 좋아하는 과일 목록입니다. 앨리스가 좋아하는 과일의 목록이 세트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바비 좋아하는 과일 목록이 세트로 정의되어 있고 존이 좋아하는 과일 목록 또한 세트 형식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아래 질문에 답을 해봅시다. 첫 번째, 앨리스는 좋아하지만 밥은 좋아하지 않는 과일 찾기. 이는 앨리스의 집합에서 밥의 집합을 빼는 차집합을 구하면 됩니다. 두 번째, 밥도 좋아하고 존도 좋아하는 과일 찾기. 이는 밥과 존이 모두 좋아하는 과일을 찾기 위해서는 두 집합의 교집합을 구하면 됩니다. 세 번째, 존은 좋아하지만 앨리스나 밥은 좋아하지 않는 과일 찾기. 이는 존의 과일 집합에서 앨리스와 밥이 좋아하는 과일 집합의 합집합을 제외시키면 됩니다. 먼저 앨리스와 밥이 좋아하는 과일들의 집합을 합집합으로 구합니다. 그리고 방금 구한 이 합집합을 존의 집합에서 제외시키는 차집합을 구하면 됩니다. 네 번째, 세 친구가 좋아하는 모든 과일 목록을 중복 없이 나열하기 위해서는 세 사람의 과일 집합의 합집합 연산으로 결합하면 됩니다. 다음을 집합 연산 부호를 사용하거나 집합 연산 함수를 사용해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문제 잘 풀어보셨나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앨리스는 좋아하지만 밥은 좋아하지 않는 과일은 앨리스와 밥과의 차집합을 구하면 됩니다. 부호로는 마이너스를 사용할 수 있고 함수를 사용하였다면 디퍼런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밥도 좋아하고 존도 좋아하는 과일은 밥과 존과의 교집합을 구하면 됩니다. %, 부호를 쓰거나 함수를 사용하였다면 intersection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존은 좋아하지만 앨리스나 밥은 좋아하지 않는 과일은 앨리스와 밥과의 합집합을 먼저 구합니다. 그리고 존과 방금 구한 함수의 차집합을 구합니다. 즉, 존.difference 괄호 안에 앨리스.union 밥이라고 하면 존은 좋아하지만 앨리스나 밥은 좋아하지 않는 과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친구들이 좋아하는 모든 과일 목록은 합집합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vertical bar나 혹은 union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